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 황금색 도움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이 건물 역시 같은 건물로 보이고요. 요 뒤에서 연기가 솟아나오는데 이 건물은 요 건물처럼 보이고 하여튼 요 위치가 이제 맞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찾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은요. 네, 러시아의 샤헤드 계란 드론이 어느 곳인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위치를 찾은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무슨 센터래요. 콜센터 사기 그러니까 그 전화로 보이스 피싱하는 그 장소를 러시아가 계란 드론으로 낮에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낮에 공격하는 건 뭐죠? 죽으라는 거죠. 그럼 거기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관련된 다른 또 하나 더 떨어집니다. 최근에 어제 이 장소와 관련된 또 뉴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위치를 한번 찾았고 또 떨어져. 그래서 이 장소는 여기가 그 교회 금첨탑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근에 이제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확히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여기쯤일 걸로 다른 또 영상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다른 영상에 추가된 걸로 해서 여기로 이제 그때 판정을 했었었는데요. 이 장소는 수직 남북을 맞추면 어디냐면 드니프로라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라는 도시에 있는 사기 콜센터를 보이스 피싱 센터죠. 거기를 러시아가 대낮에 드론으로 공격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러시아군은 납치된 남성이 언급한 드니프로의 사기 전화 센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언제냐? 2025년 10월 1일 날 나온 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이 10월 1일 날 나왔으니까 아마 9월 달에 벌어졌겠죠. 어제 발리에서 이 우크라이나 마피아 깡패의 아들이 체첸인들에게 납치당해서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이게 동영상이 뜬 적이 있었습니다. 갱스터의 아들은 정말 손가락을 잃었다. 그의 부모는 훔친 1천만 달러를 갚을까?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추가로 나오는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갱스터의 아들이 전쟁을 피해 휴식을 취하려고 발리로 갔다. 영상에서 그는 자신의 손가락이 잘리고 다리가 부러졌으며 곧 팔이나 그 이상이 잘릴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다. 이게 뭔가 하면서 여기 이제 체첸 사람들이 했다고 막 우크라이나에서 보도를 했고 막 그런데 한 명은 또 도망갔대요. 이 사람은 그냥 잡혔고 크라마토르스크의 유명 인사 세르게이 코마로프의 아들은 또 잡혔다가 도망갔대요. 그래서 본석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방송인들이 체첸인들이 그를 납치했다고 보도했지만 그 조직 폭력배인 그들의 부모에게 1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왜냐하면 동영상 내용이 니네가 훔친 거 우리가 돌려줘. 그러면서 너네 다른 마피아도 도와줄 수 없어. 자기네가 더 강력하다는 그러한 암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러시아 특수부대가 그를 납치해서 널리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면 그 영상들이 온라인에 올라온 이유와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1천만 달러는 작전을 위한 위장수단일 뿐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속여 먹고 사는 사기꾼들에게 어쩔 수 없는 직업적 위험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제가 이제 영어고 막 그러니까 대충 읽었거든요. 납치범들은 마피아 조직원이나 경찰은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명시한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훔친 돈이라며 1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갱스터들이 엉뚱한 사람에게서 1천만 달러를 훔쳤고 이제 그들의 아들이 납치되어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돈을 안 주면 이 아들 죽는 영상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한번 볼까요? 똑같은 영상인데? 네, ISW로 이 장소, 폭격받은 장소죠. 콜센터 위치를 보시면 이쯤 되는데요. 네, 수미 지역에 오늘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볼찬스크 보이지 않고요. 쿠피안스크 부근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장소 파란 거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파란 거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크라스나리만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시베르스크, 차서비아르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네, 포크롭스크, 미로노그라드 방면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아, 여기 뭔가요? 드네프로페트롭스크인가요?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장소. 여기도 많이 되찾았네요. 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포리자 지역의 굴리아이폴리에 부근에 보이지 않고, 자포리자 보이지 않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마쿠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전쟁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콜센터들은 평범한 할머니들을 포함한 러시아 시민들에게서 수십억 달러를 사기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에 대한 암살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도 이 게임에 뛰어들어 러시아에 해를 끼치는 갱스터들을 납치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더러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요즘에 막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 요 장소가 어디냐면은 정확가 보신 이 장소입니다. 자포리자가 아니라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이쪽이죠. 이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마어마한 전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기가 굴리아이폴리고요. 그래서 이 작전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렇게 많은 면적을 점령한 것인가, 다시 되찾은 것인가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 너무 길어서 제가 줄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상에 찍히면은 지도가 색깔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희생한 결과로 영상을 찍고 지도의 넓은 면적을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그러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한 부분만 읽어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에서 상당한 영토를 해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이 300제곱킬로미터를 해방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마리에나 베두글리아 국회의원은 이미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300제곱킬로미터가 어디냐? 라고 반문하며 전선에서는 고립적이고 일관성 없는 성공들이 있었을 뿐이며 이는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지만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귀환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으면서 회색 지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탱크를 몰고 막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에 찍히고 그 결과 넓은 면적이 이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이러한 작전이었지 여기를 지속적으로 점령할 능력은 없다고 우크라이나 측 채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기한 게 나왔는데요. 이건 러시아의 타타르스탄에 계란인 드론같이 생긴 게 나타나고 러시아 목표물을 또 공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계란 드론을 개발한 것일까요? 현장에서 이런 걸 찍었다고 합니다. 이거 계란이랑 똑같은데? 타타르스탄 알티에프스키 지역의 책임자인 하프트디노바에 따르면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본 기억이 나서 짜잔! 이거 보십시오.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을 해서 샤히드랑 똑같이 생긴 드론을 자기네도 개발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맞죠? 미국 국방부 장관. 멋진데? 영화배우 같은데? 미국 사람 왜 이렇게 영화배우 같이 생긴 사람이 많지? 하여튼 미국은 신형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의 루카스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별명은 샤헤드입니다. 그러니까 격추된 거 딱 노획해갖고 분석해갖고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미국도. 이거 너무 좋거든. 싸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한번 비슷한 거 해보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죠. 아마 좀 더 좋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야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미 공군 소속 RQ-48 4B 글로벌 호크 정찰기가 칼리닝그라드 인근에서 정보 수집 및 정찰 작전을 수행하던 중 통신 투절 사고를 겪은 후 시칠리아 시고넬라 해군 항공기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자파로 막 공격했겠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러시아 땅이거든요. 여기는 또 나토 국가 발트의 3국이죠. 그리고 여기 폴란드고요. 이 근처에서 알짱알짱대다가 누군가가 이제 전자파로 공격하니까 화면이 안 보여요. 노이즈가 지지직 껴요. 그러고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군 모병관들이 한 남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그는 소화기로 모병관들에게 물을 뿌리고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쳤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크 베넷은 우크라이나가 전선과 국내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어느 쪽도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능력이 없으며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세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까 그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측 분석하고 일치하죠. 미국입니다. 이건 타임즈는 아마. 우크라이나는 병력 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 부족을 메우려는 시도 속에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 모집관과 민간 인간의 충돌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보셨죠? 이거 막 쏘고 막 도망가는 거.
한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우리를 파괴할 것은 러시아군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며 일부 사회 구성원들에게 군 복무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르비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거는 또 조직적이에요. 미리 계획적이에요. 가짜로 경찰한테 사고 났다고, 예? 이제 경찰을 유인한 거예요. 신고를 해갖고. 근데 경찰이 오니까 뭘 폭탄을 터뜨렸대. 아마 수류탄 같아. 수류탄이 한두 개가 터지는 게 아니야. 여러 개 터져요. 뭐야, 뻥 하고 터지잖아요.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순찰차 한 대와 다른 차량 한 대가 손상되었습니다. 르비우면은 이쪽 우크라이나 나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시거든요. 여기에는 총도 있고 수탄도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국가에 불만이 많은 거야. 왜 그럴까? 피해를 입은 거지. 근데 총하고 수류탄은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전쟁터에서 실전 경험 있는 사람이 이제 제대를 하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잖아요. 폴란드에서도 많이 나왔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러시아는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밤에 또 폭탄 터지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사람 죽지 말라고 시설만 공격하는 거라고 했죠. 거기 근무하는 민간인들 집에 가서 자고 있을 때 이제 공장 같은 데 공격하는 거라고 했죠. 오데사 지역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창고와 에너지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제프리 sak스 교수는 분쟁 종식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도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는 이 교수 박사님이시죠. 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만 하냐? 러시아 안보 보장도 해줘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이런 얘기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절대 나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나토 국가에다가 핵 무기 같은 거 갖다 놔도 그거 되면은 러시아의 안보는 뭘로 보장하냐?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장관 회의가 아닌 가장 가까운 측근 참모들만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미넨 안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넨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얘네들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미넨 안보 회의에 가기 전에 이미 3년 더 전쟁 지속할 돈을 줄 테니까 가갖고 얘기 똑바로 해라라고 이제 이 후원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 유로 규모의 EU 차관을 막았다. 왜? 이 900억 유로 정도 있으면 3년 버틸 수 있나 보지. 그래서 미네는 가기 전에 3년 버틸 수 있게 900억 유로 줄 테니까 가서 말 똑바로 해 그래갖고 강경 발언을 쏟아낸 거고, 헝가리는 우리한테 석유 그 라인 끊었으니까 돈 그거 나 찬성 못해. 우리 만장일치인 거 알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죠. 피스토리우스는 전쟁 중단과 지속을 위한 유럽의 평화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15억 유로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겁니다. 이게 독일만 이제 주는 거니까 이 돈은 합의가 필요 없죠. 900억 달러는 헝가리도 찬성을 해야 되니까 안 되지만 115억 유로는 이제 독일 단독으로 줄 수 있으니까 아마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헝가리가 슬로바키아예요.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하고 이걸 자꾸 파토를 놓는 이유는 송유관을 석유 수송이 재개되지 않으면 이거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선을 끊었다고. 그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장소를 우크라이나가 폭발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복구를 했는데 복구가 됐으니까 여기서 펌핑을 해서 헝가리까지 여기서 펌핑을 해서 송유관이 어쩌어쩌 돼서 헝가리까지 오는데 이거 개통해라. 여기로 기름이 와야 된다. 안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찬성 못함.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유조선시 호수호가 2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싣고 쿠바로 향하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이 쿠바를 봉쇄하고 압박을 가하자 러시아가 중국 배를 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휘발유나 이런 거를 실어서 갖다 준다. 부족한 석유를 갖다 준다고 그러한 것입니다. 과연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배를 미국이 봉쇄할까요? 글쎄요. 배들이 다 이쪽에 가 있는데 여기 납치할 그 정도 배는 있겠지. 그죠? 네, 이 사람이 빅토리아 시크릿 그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앱스타인하고 연관이 돼갖고 이제 무슨 증언인가 뭔가 하는가 봐요. 빅토리아 시크릿
릿과 에버크럼비 앤 피치의 소유주이자 억만장자인 레스 웩스너는 앱스타인에게 위임장을 넘겨준 후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이 회사들이 앱스타인의 학대 대상 10대들을 모집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정황 증거가 빅토리아 시크릿 그 비디오 한참 옛날에 케이블 TV에서 많이 나왔는데 저도 그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뭐야 그 이쁜 아가씨들 꼬셔갖고 앱스타인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야. 근데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생각한 건데 사람은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그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은 연애를 추구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명예가 부족했던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이 없어서 서러움 당한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딱 봐도 어렸을 때 그 여자들한테 인기 있어 보이지는 않아. 자기한테 결핍된 걸 추구. 우디 알렌도 그렇게 생겼죠. 우디 알렌 지금 뭐 나이를 먹었어도 그렇지만 청소년 시절에도 여자한테 인기 있어 보입니까? 빌 게이츠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결핍된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에휴, 불쌍하다. 근데 한국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18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그러니까 순정은 18딸기 같은 시절에 받는 거야. 나이 먹어서 네 머리 허옇고 돈 아무리 많아봤자 그냥 늙고 추한 노친내가 추한 행동하는 거야. 걔네들이 널 진짜로 사랑할 것 같니? 니네들이 18딸기 같은 순정을 따보지 못했으면 영원히 너네는 아닌 거야. 그냥 나이를 먹고 권력을 얻고 돈을 벌어도 니네는 그냥 추악한 늙은이일 뿐이라고.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인생이 정말 불쌍하다. 속보, 미군, 스테이크, 파이, 게다리, 랍스터 등이 포함된 메뉴. 이거 전쟁 나갈 때 마지막으로 사형수한테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주는 것하고 비슷한 건데 미군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군이 전쟁터에 나갈 모양입니다. 그죠? 뭐 랍스터, 게다리 뭐 이런 거야? 별로 맛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거 먹고 나가서 돼지라는 거야? 안 주는 것보단 낫긴 한데 에휴.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미국 공군중 구비기가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의 무슨 라제스 공군기지 그 위치가 여기랍니다. 북대서양에 있는 여기, 예? 여기 미국 있고 여기 유럽 있잖아요.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포르투갈 무슨 섬이라고 합니다. 미국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으니까 전쟁 안 나겠네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대량의 군수품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뭔가 군수품 도착하고 있고요. 크레타 공항에는 브르르 소리가 많이 납니다. 크레타에 또 공항이 있는데 이게 크레타에는 민간인 공항 같습니다. 여객기도 있는 걸로 봐서. 근데 군용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공격하면 또 민간인 공항을 공격했다 또 이러려고 그러는 건가? 뉴욕타임즈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어떤 작전도 과거 베네수엘라에 대한 작전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수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또한 뉴욕타임즈는 테헤란이 예멘의 안사르알라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포함한 동맹 세력 네트워크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미군과 동맹국에 대해 여러 전선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군대 빼는 거구나. 도대체 시리아는 뭔 상관이 있길래 미군이 군대를 빼는지 궁금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시리아 내 군사작전 완료의 일환으로 약 1000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다른 미군 시설에서의 철수 향후 2달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달간은 전쟁 안 나겠네. 미군이 다 철수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2달간 시간을 끌어야 되겠네. 그래서 외계인 뉴스가 나온 거 아니야? 예, 외계인 뉴스는 오바마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무슨 방송 인터뷰 같은 데서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걸 트럼프가 바로 받아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 기밀 해제를 통해 그를 곤경에서 구해줄 수도 있다. 야, 오바마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외계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해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앱스타인 사건 터졌잖아.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까 궁금했거든. 근데 오바마한테도 불리한가 봐. 그러니까 이 시선 돌리기 위해서 외계인 얘기를 꺼냈는데 트럼프도 자기한테도 불리한가 봐. 그러니까 맞장구로 치면서 아싸 그러면서 내가 화제 딴 데로 돌릴게. 시선 돌리기 아이템도 제대로 하나 꺼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서 외계인 얘기를 꺼내는 것이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드디어 국방장관에게 외계 생명체와 UFO 관련 정보 문서를 공개하라고 갑자기 지시했다. 그는 이 사실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트루 소셜에 발표했다. 이게 뭐야?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죠. 이걸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예? 300만 표 이거는 분류가 이미 돼 있는 거잖아요. 앱스타인 300만 뭐 350만 건인가 이거는 이미 쓸데없는 호껍데기 뒤져봤자 아무 내용 없는 거 그런 것만 이제 미리 분류해 놨던 거고 이거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양이 이거 겨우 딸랑 이런 거 나온 거예요. 지금 막 분류를 하고 있을 것 같아. 한 2달은 끌 예정인가 봐 아마. 예? 외계인 같고. 왜냐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나머지 미군 주둔지도 향후 2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니까요. 시리아에서. 2달 걸린단 말이에요. 미군 희생자 1명 생기는 순간 트럼프는 올해 선거 그냥 막 아직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데 네타냐후가 뭔가 약점을 잡았는지 아니면 옛날에 뭐 로찰드 누구한테 돈 도와줌을 당한 거 이제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코가 꿰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2달 시간을 끌면서 이제 자기네 당 의원이 그거 의회에서 그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화당원들은 스스로에게 너무나 불충실하다. 단결하고 함께 뭉쳐서 승리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요? 공화당들한테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너 내가 임마 내 방해할 수가 있냐? 표면적으로는 이지만 속셈으로는 뭐예요? 아, 그거 반대 나왔으면 좋겠다. 야, 그거 반대 나와서 내가 국회 핑계대고 이란 공격 못 하겠는데요. 그거 탄핵이에요. 로찰드님, 네탄야후님, 제 약점 잡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요. 저도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권력을 잡고 있어야죠. 협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러려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약간의 단서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면 이란의 명목상의 핵 농축을 허용하는 제안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미국 고위관리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원래 27%인가 30%인가는 예? 그 핵을 만들 수 있는 거 90% 넘어야 된대요. 97%인가 뭐 몇 프로인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한국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걸 자진해서 전두환 정권에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아이고 형님 절대 눈곱만큼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27% 정도는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아마 쓰는 핵 연료가 아마 그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정확한 거 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란한테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IAEA 규정상 불법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이미 다 합의된 거를 트럼프가 일기 때 깬 거예요. 이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두로를 굳이 납치할 이유가 없었어요. 마두로 납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마두로가 야 너네 미국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우리랑 석유 이거 하고 다 해서 경제 협력하고 다 하자 그랬는데 그 굳이 납치를 하고 그리고서는 내용은 뭐야? 결국은 이제 미국이 마두로가 원래 제안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한 거야. 그걸 그러니까 트럼프 전략은 이게 전술은 이거예요. 사기. 어떤 사기를 치냐면 마두로가 제안했던 거를 자기가 강탈한 것처럼 예? 마두로가 원래 제안했던 내용인데 자기가 힘으로 미국의 파워를 위대하게 뺏은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센 척하는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프렌티스 그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 자기 TV 쇼 지금 쇼하고 있어. 국가를 예? TV 쇼처럼 그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냐 하면은 가능성은 뭐 몇 프로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하고 싶지 않아. 올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하고 싶지 않지만 뭔가 로스차일드나 뭔가 네타냐후한테 코가 끼었어. 그래서 이거를 보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지금 얽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하고 있는데 시간을 끄는 거지. 왜? 이란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여기 미군이 한 명도 죽으면 안 되니까 시리아하고 뭐 한데 2달이 걸린다. 그리고 이 후원자님들께 2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미군을 지금 다 빼야 됩니다. 얘네들이 심각하게 나오면 미군 사망자가 생기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2달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2달 60일 안에 하마스가 무장해지 않으면 네타냐후가 이 가자지구 재차 공격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구나. 지금 2달이 겹치죠. 시리아에서 미군 빼는데 걸리는 시간 2달 60일. 그다음에 네타냐후가 가자지구 재침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60일. 2달 나왔죠. 2달 안에
예? 미국 의회에서 표결을 해서 만약에 그게 야 이란 전쟁하는 거 국회는 반대세 나오면 트럼프는 뭐라고요? 아 국회가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음. 내가 이거를 무시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나 탄핵당함 이러고 빠져나갈 심산 아닌가? 이러한 이제 제 추측입니다.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